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또 바이오도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물론 어느 나라나 가장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지만 그 파편은 우리가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맨 처음에 IPEF 나오니까 IPEF 갖고 막 온 나라가 막 휘둘렸어요. 그 다음에 취포, 그 다음에 IRA, 이제 또 바이오. 매번 그때그때 일이 터질 때마다 이례적으로 단편적으로 휘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그 맥이 무엇인지, 기조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때그때마다 이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원칙, 나침반이 있으면은 조금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미 올해 2월에 미국이 그 이전에 이제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재편한다 얘기했고 이미 그 안에 바이오는 들어가 있었어요. 4대 품목이 처음에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대 품목으로 뭐 군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10개 품목은 앞으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처럼 매번 냄비처럼 휘둘리고 말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주의 진영화 기조는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플러스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면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면서 플러스를 크게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백신 위탁 생산하는 것을 한국을 파트너로 잡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인도도 사실 제너릭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복제약. 근데 왜 인도를 패스하고 한국으로 왔을까요?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인도가 만드는 그 원료 API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핵심 품목에서 탈중국화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풀려면은 인도도 빼야 돼요. 그래서 어렵사리 한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플러스 측면도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바이오 얘기 나오면은 반도체 그랬듯이 대용량 배터리 그랬듯이 또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컨대 IRA도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내에서 다 원하는 대로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 광물 중국이 여전히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국내 생산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 내에서 다 올인을 해버렸을 때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동맹과 오방과 같이 해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신뢰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신뢰 가치 사슬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정작 동맹이나 오방한테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과연 신뢰 가치 사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들 저는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요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잘 따지는 것도 외교력이다. 그렇죠.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 주역이 누군가요? 민간이에요. 민간이에요. 그러나 소프트 파워의 최고 정점은 총화는 외교력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까 제가 식민지배, 제국을 경험하지 않고 10위까지 올라선 나라라고 했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외교 역량의 뿌리는 제국의 경영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웃소싱이 가능해요. 민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교는 아웃소싱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민간이 주역이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그늘에 가려져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면 되는, 그리고 사실 그 수혜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미국만 쫓아갈 수 없고 이제는 과거처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전보다 훨씬 더 주목받게 돼요. 외교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날 생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외교는 엄청나게 힘든 전환기에 왔고 앞으로 엄청나게 유능한 노련한 외교를 필요로 하는데 쉽지 않죠. 외교라고 하는 게 외교부만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까지 다 정말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 안보가 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외교부가 통상 과학기술 다 잘 해야 되고 산업부가 외교안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도전이죠.